오늘의 사회 일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꿈 같은, 아니, 꿈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평범한 대학생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로망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가장 친한 친구의 누나들과 얽힌 일이다 보니 뭔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고 혼란스럽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 감정의 정체가 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던 친구 놈이 한 명 있습니다. 승민이라고 할게요. 승민이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위로 누나만 둘이라 그런지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란 티가 났어요. 저와 승민이는 각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집이 근처라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날 정도로 아주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친구의 누나들입니다. 지금 첫째 누나는 30살, 둘째 누나는 28살이에요. 아무래도 저희와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철부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저희를 대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현이 왔어? 밥은 뭐 먹었고? 승민이 괴롭히지 말고 둘이 사이좋게 놀아라. 같은 말들이요. 가끔 다른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리기도 했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몸매도 좋고 예쁜 누나들이 살갑게 챙겨주니까 부럽다고 말하는 녀석들도 많았죠. 이제 저희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겠다. 친구들과 모여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자유를 만끽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녀석, 승민이만큼은 늘 통금 시간이 있다며 밤 12시를 넘기기 전에 꼭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요. 누나들이 12시 전에 안 들어오면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면서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도 항상 자리를 떴습니다. 누나들이 좀 특이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성인이 된 남동생에게 통금이라니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집착이나 통제일까요? 그 경계가 늘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승민이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진짜 우리 누나들은 종을 알 수 없는 또라이들이야. 자기 누나들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매일같이 욕을 했습니다. 늘 누나들의 그늘에 갇혀 지내던 녀석이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반항이라도 해보는 모양인데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쌍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게요. 야, 너도 이제 성인인데 왜 맨날 누나들한테 잡혀 사냐? 우리도 클럽도 가고 밤새 놀아야지. 맨날 12시 땡 치면 가는 신데렐라가 말이 되냐? 제가 답답해서 쏘아붙이면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마. 통금 시간 1분이라도 넘기잖아. 그럼 둘이서 양쪽 귀에 대고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를 퍼부어. 넌 그 고통을 몰라. 그 녀석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없어서 그 기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어쩌면 그 통제 속에서 친구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길들여진 것일까요? 그날도 승민이는 12시가 되기 전에 또 아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얻었고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소개팅도 여러 번 하고 동기들과 술도 마시러 다니고 그러다 살짝 썸을 타는 여자도 생겼죠. 평범하고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승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부모님이 두 분 다 지방에 내려가셔서 안 계시니 그냥 자기 집에서 술 마시고 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매번 술 좀 마실만 하면 집에 들어가야 해서 감질만 난다며 오늘은 끝까지 마셔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잘됐다 싶어 이놈 좀 위로해주고 이 형님은 썸 탄다고 염장이나 실컷 지르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친구가 배달 음식은 시켜놓을 테니 술이나 좀 사오라고 해서 저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와 맥주를 양손 가득 사들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왔냐? 근데 누나들은?
또 감시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제가 농담 삼아 묻자 승민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 또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겠지? 신경 쓰지 마. 나 진짜 자고 가도 돼? 누나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 아빠 없으면 지도 남자 데리고 와서 자고 그래. 제정신이 아니야. 저는 친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축구를 보면서 족발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쫄깃한 족발.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죠. 한참을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의 둘째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동현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누나, 오랜만에 뵈어요.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편안한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죠. 꾸미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놀라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금지된 영역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짜식. 어른 되더니 엄청 남자다워졌네. 운동해? 그녀는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헬스 가끔씩요. 우리 승민이도 좀 데리고 다녀라. 제발. 얜 너무 말라서 남자다움이 없어. 에이, 뭐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승민이가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지만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랜만에 동현이 봐서 좋아서 그러는데 뭐 더 먹을래? 누나가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도 양 많아요. 누나도 같이 드실래요? 제가 예의상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럴까? 그럼 하나 더 시키자. 누나가 사줄게. 제발 눈치 좀. 누나가 여길 왜 껴? 동생의 불평에도 그녀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동현이 뭐 먹을래? 저는 다 잘 먹어서 누나 먹고 싶은 걸로 시키세요. 그럼 치킨이랑 떡볶이 시켰다.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동생의 자유를 억압하던 그 누나가 정작 동생의 유일한 자유 시간인 지금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끼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쩌면 그녀에게 동생의 자유란 자신의 통제하에 있을 때만 허락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온 듯 머리카락 끝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대충 말린 머리에 나시와 짧은 반바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친구 누나라고 해도 자꾸만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민이가 동현이도 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하고 타박했지만 누나는 뭐 어때? 내가 옷을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야, 너 사춘기냐? 라며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꼭 톰과 제리를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곧이어 누나가 시킨 치킨과 떡볶이가 도착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대학 생활 이야기, 연애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누나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유쾌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오갈수록 그녀가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생 친구를 향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깊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이 감정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술 기운이 만들어낸 하룻밤의 신기루일까요? 한참을 마시고 떠들다 보니 이번에는 첫째 누나까지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나만 빼고 먹고 있어? 치사하게? 그녀는 이미 꽤 취한 듯 얼굴이 붉었고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동현이 오랜만. 근데 너희 술 마시고 있는데도 나한테서 술 냄새가 확 나냐? 누나, 너무 취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 승민이는 혀를 차며 첫째 누나를 부축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히고 나왔습니다. 저 진상. 맨날 저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면서 집은 또 어떻게 찾아오는지 신기하다니까? 그 후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결국 승민이마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 승민아?
들어가서 자라. 둘째 누나가 말했고 저는 끙끙거리며 친구를 방에 눕혔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오니 이제 그 넓은 공간에 저와 둘째 누나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현이 여자친구는 있고 정적을 깬 것은 누나였습니다.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고 그냥 썸 타는 정도? 그래? 이제 성인도 됐으니 얼른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여자들도 잘하는 남자 좋아하는 거 알지? 그녀의 말이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네? 뭐.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겠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동현이 남자네. 그럼 얼마나 자신 있는지 한번 봐도 돼? 그러더니 그녀는 제 얼굴을 잡고 키스를 했습니다. 와, 친구 누나랑 키스를 하다니.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돼. 선 넘으면 큰일 나라고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 몸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붙잡고 뜨겁게 키스에 응하고 있더군요. 그녀는 거실은 혹시 친구가 깰까봐 그런지 키스를 하면서 저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방에는 아까 잠들었던 첫째 누나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여긴 좀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그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왜? 흥분돼?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시 둘째 누나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첫째 누나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금지된 상황이 주는 스릴, 죄책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척이던 첫째 누나가 부스스 눈을 뜬 것입니다. 와,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민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뭐야, 너희 둘만 재밌는 거 해. 나도 끼워줘야지. 그녀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는커녕 나른한 목소리로 말하며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누나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뻗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매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질투나 경쟁심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한 팀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누나들은 상상 초월 또라이들이야. 가끔 남자 데리고 와서 자고 그래. 그 말이 이런 의미였을 줄이야. 친구가 말한 남자가 바로 저 자신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원초적인 욕망의 폭주일까요? 이성과 도덕이 마비된 채 저는 그날 밤 두 누나와 함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강렬한 기억 때문에 나중에 평범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승민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누나들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일어났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승민이가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다른 곳을 볼 때면 저를 향해 윙크를 하거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놀렸습니다. 그들의 태연함에 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젯밤에 그 뜨거웠던 시간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어색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조심히 가. 동현아, 꼭 또 놀러와. 현관에서 둘째 누나가, 아니 첫째 누나였나. 아무튼 한 명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꼭 또 놀러 오라는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짜릿한 시간이었지만 이제 승민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친구에게 들켰다가는 저를 다시는 안 볼 것 같다는 두려움과 그 짜릿한 경험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집을 나선 후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기억과 앞으로의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 번의 일탈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관계에 다시 한번 몸을 던져봐야 할까?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저울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선택의 연속이 아닐까 하고요. 안전하고 평범한 길과 짜릿하지만 위험한 길. 우리는 늘 그 갈림길에서 서성입니다. 어젯밤의 일은 제 평범했던 일상에 던져진 하나의 커다란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잔잔했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죠.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성이 말하는 대로 멈출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의 무게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겠죠. 저의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당신의 잠 못 드는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기를